감사합니다. 저는 뭐 학자라서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서 학문적인 논평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건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현실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헌법 개정에 관해서 두 가지 다른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확대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해야 권력구조 개편도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나눌 건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의 방식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방식 자체가 국회의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구조의 개편은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 구조 개편한다는 게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0대 국회인데요. 18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이 다 입만 열면 권력구조 개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력구조가 개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있는 권력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권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력의 크기를 어떻게 줄입니까? 지방분권은 우리나라에 이것저것 옆에 계신 김우영 부총장님처럼 선출된 각 지역의 지도자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각 지역의 정부들로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 중에 일부를 가져오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의 권력은 줄어듭니다.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각 시민들의 권리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기본권이 확대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의 권력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현실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다 이제 당권을 잡고 결국 현실 정치에 복귀를 하셨는데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그분들 모두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내년 6월 선거에 분명히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거냐? 정치 권력 사이에서 합의가 안 돼서 권력 구조가 합의가 안 되었으니 다른 개헌도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력을 줄여야 합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이라도 획기적으로 먼저 개헌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력 자체를 줄이면 그 남은 권력을 새로 나누기 위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이인영 의원 계셔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개헌투기가 뭘 했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개헌투기는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안을 만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어디 초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개헌투기의 이름하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국민들이 물었습니다. 초안이라도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초안도 없이 그냥 의견을 들어보러 토론하는 거다. 아니, 그런 토론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헌투기 빨리 안을 만드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안을 앞으로 일정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1월 중순까지 권력구조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선에서라도 먼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으십시오. 대통령은 이미 내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그 권력을 못 내놓고 있습니까? 그게 국회의원들 겁니까? 기본권에 관해서 간단한 말씀만 올리고 제 이야기 좀 마치겠습니다. 기본권을 기본권 개헌 논의를 하는데 지금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올 만한 기본권에 관련한 여러 토론들은 안으로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택할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학자로서 말씀드리건대 기본권은 가치관과 가치관,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본권을 혹시라도 잘못 규정해 놓으면 그것을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해석하는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 기본권 부분을 결국 하려면 정치적으로 이미 상당한 합의가 있거나 광범위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 현실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문으로 만들어내는 것 정도에 국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기본권은 세계의 지금 정보국가 우리가 1등인데 헌법에는 그 조문이 없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집이 20년 둘이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는 지금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주거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욱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이 스스로 헌법이 정한 틀에서 삶의 방식을 정할 수 있으려면 주민들의 자치권이 기본권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진짜 보장하려면 누구라도 적어도 어디 살든지 내셔널 미니멈은 맞춰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사회 안에 지금 이미 광범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합의를 조문으로 만드는데 무엇이 어려워서 아직도 아무 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헌법학자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